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수사관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천 변호사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피의자 조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고소장 열람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럼 고소장 열람을 해서 내가 범죄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. 그러면은 나는 요거에 대한 어떤 내 입장이 있겠죠. 그 입장을 정하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사실 이거를 추상적으로 아는 거랑 내가 명확하게 알고 가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느냐. 첫 번째 자백 사건이 있겠죠. 그러니까 내가 고소당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사실 부인이 있어요. 고소당한 내용이 없었다.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, 세 번째는 법률적으로 부인을 하는 건데요. 그런 사실은 있었지만 이거는 범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. 오늘은 자백 사건을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자백 사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을 폭행했다.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다. 내가 어떤 돈을 훔쳤다. 돈 훔친 사실 인정합니다. 인정을 하고 오는 것인데, 기본적으로 이 자백 사건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수사관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거든요. 다툼이 없는 사실이죠. 근데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백 사건도 조금 어려운 게 그대로 자백을 하는 거를 어려워하셔요. 뭐든지 사과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 좀 용기가 필요하죠. 이거를 잘 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, 가셔서. 그렇다 보니까 수사관 입장에서 이거 뭐 자백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화를 내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인정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가셔서 딱 자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요. 우리 통상적으로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. 사과를 구하는데 뒤에 말이 계속 붙어요.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죠. 너 반성하는 거 맞냐? 뭐 말이 이렇게 많냐?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이거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한다라는 거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백 사건에서는요. 결국에는 내가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양형상 다퉈야 되고, 반성하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어필하는 것이 어떤 변호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자백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성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인들의 탄원서가 들어가게 되겠죠. 그래서 사실 이제 반성문도 사실 이제 뭐 한 번 써서 내고 이거는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고요. 반성도 사실 반성문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해서 또 기간이 지나면 또 제출을 하고 또 제출하고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.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의뢰인들하고 사건을 해보면은 반성문을 처음에는 그냥 변호사님이 쓰라고 해서 썼는데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나도 반성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반성문을 계속 쓰시다 보면은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시간이 쭉 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나의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반성문, 깊이가 있는 반성문이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랑 판사가 이 사람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건에 대해서 생각 많이 했구나, 그러니까 이런 재범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반성문도 계속 반복적으로 쓰시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쓰셔야 되고,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선처해 주세요 라는 탄원서입니다. 그럼 탄원서 가장 좋은 탄원서 누굴까요? 피해자죠. 피해자가 탄원서 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합의가 되어야겠죠. 그러니까 사실 자백 사건에서는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피해자에게 이제 합의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내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런 경우는 수사관한테 난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수사관이 요거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지금 합의를 하겠다는데 합의 의사 있으신가요? 라고 물어보고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연결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아니면은 이제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신청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피해 회복을 좀 하고 싶은데 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. 이 형사 조정 절차거든요. 형사 조정 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또한 피해자가 받아들이면은 조정 신청 절차가 열리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형사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에 보통 처벌 불원하고 이 사람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. 그런 식으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피해자 이외에 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신용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이 써주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써준다. 크게 의미가 없는 관계거든요. 그럼 대표적으로 좋은 탄원서는 어떤 탄원서냐? 배우자, 부모, 이 사람 생활에 밀접하게 같이 붙으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
사람들이 쓰는 탄원서가 좋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자백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변호사가 치열하게 뭐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률적으로 다투고 이럴 여지가 없어요. 왜냐면 난 이거 인정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형에 굉장히 포커싱이 된 변호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. 사실 스스로도 하실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변호사가 선임이 필요한 범죄는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자백 사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반성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늘 유념을 하시고서는 사건 대응하시면 조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